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요. 차상병 특검. 이건 곧 윤석열의 워터게이트다. 너무 똑같아요. 지금 차상병 사건은 지금 본질이 좀 바뀌었지요? 차상병 사건은 원래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정말 이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보라는가. 사실 그게 중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뀐 겁니까?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던 거를 정권에서 수사 못하게 막은 거 아니야. 그 누가 막은 거야? 지금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이게 진짜로 닉슨이 사임했던 워터게이트하고요 굉장히 똑같아요. 똑같아. 오늘 민주당에서 차상병 특검 지금 5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일 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월 2일 날. 지금 되게 중요한 특검들이 있죠. 특별법도 있고 차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노희 특검, 50억 특검, 한동훈 특검이 있는데 차상병 특검은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의결해갖고 대통령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1월 30일 날 윤석열이 거부했지요. 거부해서 지금 재의결을 한 번 남아있어. 그래서 이번 국회 끝나기 전에 두 가지는 요번에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지는 게 차상병 특검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협치할 마음이 있는지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는 우선 이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과연 차상병 특검을 통과시킬 건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미 윤석열이 거부했어. 1월 30일 날 거부했는데 재의결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이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의결할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지켜봐야죠. 이거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변화했는지 변화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김노희 특검하고 도시 특검은 안타깝게도 지난 2월 29일 날 재의결 실패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왜냐면 2월 29일 날 굳이 이렇게 국회에서 재의결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태원 특별법처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재의결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재의결 하냐. 그냥 하지 말지.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여간 뭐 지금 지나간 거니까. 이거는 근데 22대 국회 시작하면은 다시 또 발의한다는 거죠. 한동훈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2대 국회 들어가면 바로 발의할 겁니다. 발의했을 때 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6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교수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패스트트랙 태우지 않고 바로 그 국회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차상병 특검법하고 이태원 특별법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요번에 재의결 혹은 특검법은 아예 처음으로 지금 부의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오늘 밝힌 거죠. 오늘 5월 2일 날 본회의에 올리겠다. 박성중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차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차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박정훈 대령에게 이 특검 내용은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대상자 축소와 수사자료 경찰 입첩 보류 지시 외압 있었냐 없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저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차상병 특검의 시작이 뭡니까? 작년 7월 19일 날 해병대원들이 당시 그 폭우로 인해서 실종자들이 나왔던 그때가 이거 어디죠? 여기서 그 수색을 하는데 구명조끼 하나 없이
그냥 수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해병대원 20대 해병대원 한 명이 실종이 됐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해병대원들한테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색을 시켰냐, 작전에 투입시켰냐, 그거였거든. 그래서 그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 임성근만 사실은 처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박정훈 대령이 등장하는데 해병대 수 단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박정훈 대령은 지금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지금 군에서 사망 사건가 나면은 이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내용은 있어야 되니까 박정훈 대령은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경찰한테 그 내용을 넘긴 거야. 넘길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넘길 때 이번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지휘관들을 8명을 이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첩한다고 해갖고 임성근이가 처벌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경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보고 이거 입건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검찰에서 이거 가지고 기소할까 말까 이거 또 검사하는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경찰한테 이거 정리한 내용을 이첩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박정훈이 임성근을 넘긴다고 해갖고 임성근이 경찰에서 받아갖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네? 입건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훈 차원에서 경찰로 박정훈 차원에서 경찰로 수사 내용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원래 이거 수사 잘했다. 박정훈 참 잘했어. 제 임성근 사단장 넘긴 거 잘했어. 그러면서 그때 이종섭하고 김계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두 사람이 잘했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종섭이가 김계환한테 야 잠깐 보류, 기자회견 하지 마. 야 임성근 넘기지 마. 지시한 거 아닙니까? 김계환이 박정훈 불러갖고 하지 마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박정훈은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경찰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넘은 것들이 다시 와갖고 뺏어갔잖아. 그러면서 야 박정훈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이 싸가지 새끼? 그러면서 오히려 박정훈을 항명, 상간 명예 혐의로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뉴스데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죠. 수사 결과 발표 중단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를 받고 이종섭이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해병대 사령관한테 연락해갖고 야 기자회견 취소하고 임성근 넘기지 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누가 했냐, 왜 했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이종섭을요 호주로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아마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다른 거는 윤석열하고 직접 연관이 없지만 최상병 특검은요 윤석열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제일 큰 사건이에요. 전 진짜 이거는 완전히 워터게이트하고 똑같아요. 워터게이트. 닉슨이 74년 8월 9일 날 사임했죠. 사임했습니다. 닉슨은 탄핵이 아니에요. 원래 탄핵하기 위해서 상원에서 다 통과되고 탄핵 앞두고 있었어. 근데 탄핵 앞두고 공화당에서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사임하라고 했죠. 사임 안 하면 탄핵이다. 닉슨이 어차피 탄핵 당할 거 그냥 사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탄핵까지는 안 갔어요. 탄핵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탄핵하자고. 근데 그 전에 사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냥. 공화당에서 사임하라. 그런 식으로. 이게 74년 8월 9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났죠. 경향신문. 닉슨 마침내 사임. 근데 여러분, 닉슨이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 사임한 이유는 뭐냐? 2년 전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라는 게 여기가 워터게이트 복합 단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우리가 이제 워터게이트 이후에 무슨 정치적인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그 이후로 게이트란 말을 쓰는 이유가 워터게이트 때문에 그런 거죠. 워터게이트는 원래 그냥 단지 이름이고 이 호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무슨 용산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이 게이트라는 붙는 이유가 뭐냐면 워터게이트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워터게이트는요 72년, 그러니까 이 닉슨이 사임하기 전 2년 전 한 2년 2개월 전 72년 6월 17일 날 진짜 황당한 거죠. 닉슨 재선위원회가 있어요. 재선위원회.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그 재선위원회의 사주를 받은 5명의 괴한이 72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인데 여기가 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갖고 도청장치 심다가 잡혔어요. 이 과정도 진짜 웃겨요. 이거 난 참 웃긴 게 사실 이거는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괴한을 5명이요 진짜 어리버리한 새끼들, 진짜 너무너무 어리버리하고 잡힌 거예요. 이제 황당한 사건이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 갖고 굉장히 재밌고 좋은 영화가 뭐가 있냐면 올 더 프레젠트 맨이라고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더스티 호프만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는데 더스티 호프만이 칼 번스타인 기자,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밥 우드워드 기자, 이 두 기자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영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 사건이었어. 그냥 이게 뭐지? 하다가 처음에는 주목도 안 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수사하다 보니까, 취재하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닉슨 재선위원회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커지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청문회 열리고 막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 수사 막어, 수사 못하게, 보도 못하게 그렇게 방해한 거죠. 사실은 닉슨은요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연관이 없어요. 닉슨이 시킨 게 아니거든. 응? 워터게이트 사건을 야 민주당 사무실 도청하라고 닉슨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닉슨이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대로 수사하고 이 관계자들 처벌한다고 해서 닉슨이 하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수사를 무마하려고 여기서 외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책임자가 누구였냐? 존 딘, 백악관 법무 담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딘이 모든 건 다 이 새끼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존 딘 머리에서. 물론 닉슨한테 허락 받고 한 거겠지만 존 딘이 어떻게 해서 외압을 줘가지고 기사 못 나가게 하고 수사 막고 CIA 이용해갖고 FBI 수사 무마시키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이 존 딘인데, 나중에 이게 막 사건이 다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백악관 안에서 이 모든 책임을 야 존 딘에게 뒤집어 씌우자,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존 딘이 열받아가지고 청문회에 나오죠. 워터게이트 청문회가 73년 5월 17일 날 시작됐거든요. 근데 존 딘이 6월 25일 날
청문회에 나와갖고 증언을 하는데 이 존 딘이 다 폭로하죠. 사실은 이거 닉슨의 지시가 있었고, 뭐 각종 불법적인 감청, 언론 통제, 뭐 사건 은폐, 강도 행각, 정보 조작 이런 거 우리가 다 했다라고 폭로해 버렸어.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존 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지만 뭐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이. 그러니까 닉슨하고 직접 연결됐다는, 닉슨은 난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알렉산더 버터필드라고 하는 닉슨 부보좌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 백악관에는, 대통령 직무실에는 감청 장치가 있다. 그거는 닉슨도 몰랐어. 백악관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 무슨 말이냐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화하는 거는 다 녹음되고 있다는 거예요. 녹음되고 있다는 거를 이 버터필드가 폭로하죠. 무슨 말입니까? 녹음된 파일 다 있습니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갖고 당시 여기 특검이 있었거든요. 당시 특검이 누구였냐? 특검이 아치볼드 콕스라는 검사예요.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이 콕스 검사가 대통령실한테 그 녹취 자료 이거 제출하라고 요구를 막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 넘겨줄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다 하면서 거부하거든요. 근데 아치볼드 콕스가 그걸 집요하게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아치볼드 콕스는요, 케네디 쪽 사람이에요. 케네디가 하고 아주 밀접한,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특별검사니까 사실 뭐 닉슨 눈치 안 보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닉슨이 이 특별검사한테 막 지시하고 압박해요. 야, 자료 요구하지 마. 이 테이프, 녹음 파일 달라고 요구하지 마.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지요. 달라고 막 요구를 하지. 그래가지고 닉슨이 이 콕스를 해임시켜버리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특이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닉슨의 사람이에요. 68년도에 닉슨 대선 나왔을 때, 그때 닉슨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닉슨을 도왔던 사람이고, 닉슨 정부에서 국무차관보 역임했고요. 그리고 보건교육 후생장관, 그러니까 지금의 보건복지부죠. 우리나라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고요. 또 국방부 장관도 했어.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터지면서 당시 그 리차드 클라인디스트라는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위기에 몰리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엇 리처드슨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엇 리처드슨이 누굴 임명한 거냐? 아치볼드 콕스를 임명한 거예요. 여기서 닉슨이 사실은 완전히 충격받았지. 아니, 야, 어떻게 특검을 케네디가 쪽 사람인 콕스를 앉혀? 놀란 거죠. 진짜로 그 콕스가 이 수사를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자꾸 이 녹음자를 달라고 하니까 닉슨이 리처드슨한테 지시합니다. 야, 콕스 잘라. 해임시켜버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 엘리엇 리처드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절해요.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사임해버려요. 사임. 그 닉슨이 열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 없으니까 법무부 차관한테 대신 지시하죠. 네가 법무부 장관 대리하면서 네가 콕스 잘라.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도 그냥 사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법무부 차관 밑에 있는 법무부 차관보, 로버트 보크라고 합니다. 이 차관보한테 너가 법무부 장관 대리하면서 콕스 잘라. 그래서 결국 잘려요. 황당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요일의 학살. 토요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거를 토요일의 학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닉슨이 자기
이 범죄가 드러나는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제출하라고 하는 검사 자르려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잘라버리고, 그리고 법무부 차관 복까지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특검을 잘라버린 거거든. 이게 노골적으로. 윤석열이가 이종섭 지금 호주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죠. 다를 게 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 짓거리를 똑같이 한 거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미국 법원에서 그 자료, 녹음 자료 제출하라. 결국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자료를 원본을 주는 게 아니고 편집을 해가지고 줘버리고. 그러니까 또 연방법원에서 야, 원본 제출해. 하는 바람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화 닉슨 보면은 닉슨의 핵심 내용이 그거죠. 법원에서 이 녹음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 또 지금 아까 말했던 자기 측근들이 폭로하는 내용. 그런 거 보고 이 닉슨이 멘탈 나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닉슨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닉슨이 여러분 결국 탄핵까지 가고 마지막에 사임했지만 사임한 이유는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 그러니까 왜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사실은 외압한 거. 닉슨이 거짓말한 거. 그것 때문에 탄핵되고 그것 때문에 사임한 거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치태문 사건이랑. 사실 치태문 사건은 임성근 사단장 이 새끼가 이거 갖고 책임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대통령도 이게 무리하게 전화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또 수사하니까 수사 방해하려고 이종섭 호주 보내버리고. 이거는요 진짜로 만약에 윤석열이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연관할 수 있는 연관되는 내용이 뭐 하나라도 나온다. 이거는 진짜로 탄핵이에요. 탄핵.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럼 그 이후에 임성근은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 보호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외압해가지고 결국은 이 군에서 해병대에서 경찰한테 이첩할 때 임성근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경찰에서 이 임성근을요 결국 입건했어요. 지난 9월 달에 입건했어. 입건한다는 건 수사한다는 거거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 기사인데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임 전 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사망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박정훈 대령이 경찰한테 이첩하는 걸 막으려고 그 개난리 치고 이 연병을 떨고 난리를 했는데 그걸 결국 막았잖아. 결국 이첩 못했어. 임성근을.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임성근 문제 있는 거 맞는데? 결국 경찰에서 입건했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이유가 없었던 거야. 어차피 임성근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웠는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을 두 가지인데, 경찰에, 핵심 피의자로 이첩한다고 해서, 임성근이가 유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이거를 검찰로 바로 송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사한 다음에 판단하는 거거든. 그럼 그게 놔두면 돼. 두 번째, 박정훈이 이첩 못하게 막았어도 어떡합니까?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거는 임성근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서도 입건해버리잖아. 그냥 어차피 입건했어요. 지금 어차피 수사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지랄 연병을 떨면서 이렇게 일을 키웠는지, 그리고 결국 이거를 왜
대통령 탄핵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검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그냥 사실은 거기서 욕 먹고 혹은 처벌되고 끝내면 되는 문제를 이걸 가지고 힘으로 막 막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하다가 더 커지는 거야, 일이. 워터게이트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상민 사건도 딱 그런 똑같아. 정말 너무 똑같아. 저는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최상병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그 외압했던 그 직권남용 그 혐의로 아마 탄핵이 될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요번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5월 2일 날, 5월 3일 날 국회에서 의결할 건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할지 아니면 같이 통과시킬지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앞으로 여당이 대통령실이 야당과 대화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협치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해버리면 이미 협치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무슨 협치? 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거 다 지켜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박수현 지가 뭔데 기어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협치를 말하고 있어. 건방지게. 이 새끼가 협치 말하는 거는 다시 조금 돌려서 보면요. 결국 이재명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새끼 아주. 나쁜 새끼예요. 정권 심판 이 분위기 입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어디 정권 심판과 전혀 관계없는 그 협친이 그따위 개소리 하고 있습니까? 나쁜 새끼. 아주 나쁜 새끼예요, 그러니까. 박수현, 정치 그렇게 하지 마. 하여간 최상병 특검은요, 윤석열에게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딱 찾아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분석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래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아 보시고 불필요한 그 보장이 있는 보험들은 해지하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하고 그렇게 상담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